오늘도 들을 만한 정보들을 모아서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어제가 바로 내 마녀의 날, 새 마녀의 날도 아닌 내 마녀의 날이었었는데 사실 저는 이 내 마녀의 날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닙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약세를 보이지는 않았었고요.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불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주말에 반등을 한번 해보려고 꿈틀대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는데, 알트코인들은 그래도 좀 적어도 비트코인보다는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주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장세를 보시면은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공포에 휩싸인 채로 최근에 거래가 진행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카프리올 인베스트먼트의 창업자인 찰스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공포가 시장에 만연하게 되었을 때 그 자리가 분기점이 돼가지고 반등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음 주에 반등 랠리를 한번 예상해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크리스마스 때 산타 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안도 랠리 정도는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미국의 사장님들 보너스 받으려면은 증시를 기준으로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증시를 어떻게든 올려가지고 보너스를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자, 과연 투자자들은 크리스마스 때 웃을 수 있을까요? 한편 크리스마스고 뭐고 나발이고 아작이 난 나라가 있죠. 바로 터키입니다. 통화가치의 급격한 하락 및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길들을 선택을 해 나가고 있죠. 당연히 터키 리라화 대비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비를 해가지고 당연히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좀 사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터키 같은 경우는 인구의 3%에 달하는 270만 명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순위권으로 봤을 때는 30위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적은 숫자는 아닌데 또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통화들이 하나둘씩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마이클 세일러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베리 실버트는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정말 중요하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이야기하기를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도산, 자금 통제, 임금과 가격 통제 등 공포 행진이 진행되고 있다. 너무 늦지 않게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으며, 베리 실버트는 터키 리라가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발명한 이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한국 원화는 어떨까요? 그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내노라는 대기업들이 몇 개 포진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 원화는 언제까지나 한국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지켜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험 삼아서 비트코인을 좀 들고 있는 것도 손해볼 일은 아니겠죠. 다음으로는 파라과이 상원에서 암호화폐 채굴 거래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2년도 내년에 논의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난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한글로 트윗을 남겼다라고 해가지고 국내에서 화제까지는 아니지만은 재미나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먼저 한국 기사 중에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도입한 엘살바도르 대통령 지지율이 85.1%까지 올랐다라는 기사를 한국인이, 아니 적어도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엘살바도르 대통령에게 답글을 단 것인지 태그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알려주니까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직접 한글로 번역기를 돌려서 답을 해주기를 실제 지지율은 실제로 더 높다라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85.1%보다 현지에서 더욱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겠죠. 근데 국내 번역돼서 올라오는 다른 기사들을 또 보게 되면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지지율을 잃고 있다라든지 수많은 엘살바도르 시민들이 비트코인에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과연 어떤 것이 진짜일까요? 어떤 것이 진짜이든지 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엘살바도르가 좀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마이크로 스트래tegy 측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몽땅 들고 있죠. 근데 몽땅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대기업 및 은행과 제휴를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통한 장기 유이자 부채 같은 선택지도 있다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들고 있는 비트코인 놀리면 뭐 하겠습니까? 비트코인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수익을 올려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가인 요하네스라는 사람은 최근에 글래스노드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번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아시아 시장에서 발생한 거대한 매도세가 주요 원인이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자, 아시아 쪽에서 크게 덤핑할 만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 얼마 전에 중국 쪽에서 후오비 등등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그것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혹은 헝다에 관련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 빗썸으로 대량의 비트코인이 입금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이것은 한국인들이라기보다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매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매도가 된 물량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흡수를 시켜가지고 더욱더 비트코인을 탈중앙화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어서는 암호화폐 매체죠. 코인텔레그래프가 밝히기를 조만간에 일본 기준 20일 EMA와 200일 EMA가 교차하면서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까지 떨어지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공포장에서 공포를 더욱더 조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대요. 자,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신뢰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물론 참고는 할 수 있겠죠. 자, 과거에 똑같은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이미 하락세를 보이던 시점이었었으며 3만 달러 부근에서 4만 달러 구간까지 오히려 반등했다가 결국은 29,000달러 선까지 밀리면서 바닥을 찍고 거기서부터 상승한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 과거가 반복된다면 살짝 반등을 줬다가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바닥을 찍을 수가 있을 것인데 미국 증시와 함께 일단 한 해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데드크로스는 참고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으로는 플랜B가 최근에 트윗을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가려면은 작은 기적이 필요하다. 작은 기적? 엄청나게 큰 기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올해까지 10만 달러 못 가면은 내가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포기할까? 아니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모델상 이 밴드의 낮은 부분에서 가격이 위치하고 있는데 나는 사실상 지금 상황이 마음에 든다. 내가 해당 모델을 발표했을 때 비트코인은 2019년도 3월 차트 밴드 아래 위치를 하면서 4,000달러 아래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은 건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데이브드 웨이브랑 약속을 해가지고 올해 말까지 10만 달러까지 못 넘긴다. 그러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트윗으로서 남긴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자, 플랜 B, 자기 위로를 하는 것인가? 왠지 뭔가 살짝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유명 분석가 중에 트레이더 XO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에 비트코인이 고점 상승 후 지속적인 상승을 위한 가격 범위를 벗어난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6만 달러 중반 부근에서 상승을 지속적으로 외쳤었다. 허나 지금 몇 주가 지난 후 이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지속적인 약세를 외치는 모양새가 재미있다. 내가 봤을 때 내년 1분기는 괜찮은 시장이 될 것 같다. 따라서 나는 지금 당장 비트코인에 숏을 치기보다는 현물로서 비트코인을 살살 모아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차트와 심리 상태를 기반으로 사람들과의 반대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테크뎁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어서 빨리 이 RSI 상에서 저항을 뚫고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강세를 언제쯤 추가적으로 보여주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자, 그 다음에 유리라는 분석가는 마지막으로다가 내년 2022년도 1분기에서 2분기까지 비트코인 상승장에 사이클이 연장되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데 에이, 너무 같다. 너무 오바인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 줄 수 있기를 바라보고 그 다음으로는 또 이더리움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티의 임원 글로벌 매크로 부분 총괄인 주리엔 티머시는 밝히기를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버렸다. 사용자 증가 측면만 본다 할지라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앞서고 있는데 내년에 이더리움이 과연 시총상 비트코인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킹 알파라고 외국의 투자 관련된 블로그 및 웹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 역시 이더리움을 응원하면서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에 비해서 후달리게 될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분석글을 게재했다라고 합니다.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디파이, NFT, 다오 등등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고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 미래 인터넷으로 일컬어지는 웹 3.0의 가치를 상당 부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올해 적용된 소각 메커니즘과 조만간에 작업 방식이 지분 증명으로 바뀌게 되면서 전체적인 이더리움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된다는 것. 네 번째로는 선물 시장이 최근에 크게 청산되게 되면서 앞으로는 현물 시장의 가격이 더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현물적으로 봤을 때 이더가 비트코인보다 수요가 높지 않겠느냐. 다섯 번째로는 만약에 이더 이번 가격 사이클이 연장되게 된다면 위험 대비 수익이 비트코인보다 현 단계에서 더 낮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유리하다라고 다들 밝히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못지않게 이더리움도 채택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도 최근에 매입을 했다라고 암호화폐 매체인 옐로우블락은 밝혔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억만장자들이 매집하는 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 소식으로는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보유한 2위 고래가 최근에 수백만 달러 상당의 매틱과 GRT를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코인의 미래를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죠. 참고적으로다가 그는 FTT 토큰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FTT는 FTX 거래소에서 활용되는 거래소 토큰이죠. 한때 솔라나만큼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만화에서 이번에 NFT 스타인 스테판 커리 및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언더 아머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기사 내용은 그게 답니다. 새롭게 파트너십이 추가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아디다스 같은 경우 최근에 NFT 시장 및 메타버스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첫 번째 NFT 컬렉션에서만 2,3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다 손쉽게 NFT를 통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너도 나도 NFT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좀 거품 같은데 이거 빠지면 누가 사나요? 이어서는 분석가들이 차트 보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몇 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루나인데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루나 지금 중요한 저항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추세 저항과 함께 딱 봐도 강력한 저항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과연 한 번에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결국 더 낮은 고점을 기록하면서 57달러 선까지 밀리게 될 것인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200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겠는데 그 자리가 매도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이 분석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밑에서 더 jut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자, 솔라나도 그렇고 루나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해당 분석가들이 예측을 하는 대로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될 것인지, 역시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오랜만에 디파이 코인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죠. 얼마 전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솔라나 루나가 잠시 수그러든 사이에 디파이 코인들, 연파이낸스, 컬브, 발렌서, 컴파운드, 미러 프로토콜 등등이 고개를 들이밀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아베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었는데요. 최근에 지속적인 하락 때문에 수모를 겪었었던 디파이 코인들 주요 지지선까지 밀렸습니다. 지금부터 강하게 상승하면서 겨울을 디파이 겨울로 바꿀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봄직하다라고 유명 분석가 인컴샤크는 밝히기도 했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디파이 코인들 잠깐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러시아 중앙은행에 이어서 인도 중앙은행 역시 암호화폐 전면 금지에 찬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말을 워낙 많이 바꾸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든지 말든지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보도록 하시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 싶으시다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물 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눌러주기 오늘도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